하나, 둘, 셋. 안녕하십니까. 라벨라 성형외과 유튜브 채널의 조원장. 안녕하십니까, 조 원장입니다. 오늘은 앞트임 성형술의 효과와 장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쓰신 그 포스팅에는 동영상을 봐야만 알 수 있는 내용이 있다고. 불친절한 조 원장입니다. 네. 너무 다 자세하게 쓰면 이 동영상을 안 보시니까. 왜 앞트임 얘기를 하시려고 하셨나요? 앞으로 저희가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방송을 하겠지만 눈 수술하고 코 수술에 대해서 쭉 이렇게 좀 시리즈로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 그러면 가장 많이 하면서도 효과도 좋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먼저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앞트임을 준비했고, 그 다음에 이제 매몰법, 뭐 절개법, 눈물교정 이렇게 조금씩 더 복잡해지는 앞트임은 사실 이제 효과와 장점이라고 했는데 정말 간단한 수술이면서도 효과가 좋은, 그냥 쌍꺼풀만 하러 오셨을 때 쌍꺼풀만 하지 말고 앞트임 하시면 효과가 더 좋은, 거의 이런 장점이 많은 수술이라서 먼저 이제 소개를 하고 앞으로 눈에 대해서 이야기를 끌어가겠다, 이런 예고편 같은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네. 앞트임부터 이제 시작을 또 네. 하도록 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네. 네. 이 앞트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번 포스팅도 했고 네. 해서 찾아보시면 다 있지만 그중에서 꼭 요게 장점이다, 나는 쌍꺼풀만 하러 왔는데 왜 정 원장님은 자꾸 앞트임을 하라고 할까, 왜 그러실까, 그런 거에 대해서 딱 짚어드릴 수 있을 만한 내용만 정리를 다시 해봤습니다. 동양인의 눈은 서양인의 눈과 몇 가지 점에서 구조적인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걸 막 파게 되면 이게 정말 같은 사람의 눈인가 할 만큼 또 한없이 달라 보이기도 하고 비슷해 보이기도 하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저희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 일반인이 딱 봤을 때도 서양인의 눈이 확 이뻐 보이고 동양인의 눈이 조금 답답해 보이고 이렇게 그 인상의 차이를 나는데 몇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비교적 개선하기가 쉽고 개선했을 때 일관적으로 좋은 효과를 낳는 것은 이 앞트임인데, 어떤 것 때문에 그 차이가 나냐 하면 코 쪽에 보면요, 눈을 피부가 살짝 덮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에피칸투스라고 하고 내안각, 채피, 몽고주름 흔히들 부르고 있는데, 사실 눈의 모양의 차이가 아니고, 모양의 차이도 조금 있지만 눈을 피부가 덮고 있어서 작게 보이고 답답해 보이는 것이 동양인의 눈입니다. 서양 사람은 눈의 창이 이렇게 뚫려 있으면 그 창만큼이 다 밖에서 보이는 거죠. 내 눈이 10만큼 크면 서양 사람은 그 10이 다 노출이 돼서 보이는 거고, 동양인은 피부가 덮여 있음으로 해서 한 8이나 7이 보이니까 눈의 크기가 똑같더라도 답답해 보이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 피부를 걷어내는 수술이 앞트임 수술이 되겠습니다. 타입 1 보시면 서양 사람 눈이구나 보이실 거예요. 우리가 눈을 이렇게 보면 안에 빨갛게 뭐 살도 있고, 근데 그게 거의 다 보입니다. 동양인의 경우는 피부가 덮여 있어서 가려 있게 되고, 4번 같은 경우는 일종의 질환으로 분류하시는 분들이 있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흔히 보시는, 주변을 돌아보면 수술 안 하신 동양인들의 눈을 보면 앞에 저렇게 막혀 있고 밴드가 이렇게 젖어 있고 이런 눈입니다. 저걸 어떻게 좀 개선을 하면 어떤 효과를 볼 수 있을까? 저는 타입 1하고 2 사이인 것 같아요. 네. 몽고주름, 내안각 채피가 많이 발달된 사람들은 북방계. 왜 그러냐, 북쪽에서 내려온 친구들은 눈을 더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이 덮이게 된, 그래서 북방계 오리진의 사람들의 특징이 이제 내안각 채피가 많이 발달이 된 거죠. 저는 눈은 남방계. 조영진 선생님의 얼굴이라는 책이 있는데 절판된 책까지 다 갖고 있습니다. 네. 몽고주름이 발달된 친구들은 북방에서 내려온 네. 그런 계열이다. 학명으로는 에피칸탈 폴드. 몽고가 북방계니까 몽고주름. 일본 사람들은 내안각, 채피. 채피. 한자가 굉장히 어려운, 이때 아니면 외과에서 딱 한 경우 쓰는 경우가 있긴 하더라고요. 채피라는 어려운 한자를 쓰기도 하고. 최가 뭔가요? 최. 채가 혹을 채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헤모로이드가 목이 있고 달랑달랑 달려있는 네. 그런 거를 또 채라고 부르기도. 일본 단어군요. 예. 예. 또 한글을 또 고집하시는 분들은 이제 눈 안 구석 주름이라고 영어를 이제 틱톡해서 옮기시기도 하는데 조금 어색한 이름인 것 같고, 환자분들이랑 소통하기에는 그냥 몽고주름이죠. 몽고주름이 네. 좋은 이름인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피부를 잘라내게 되면 눈이 커지고 시원한 느낌을 주게 됩니다. 제가 이걸 간단하게 얘기했냐면, 몽고주름을 해결하기 위한 수술 방법은 역사적으로 수십 가지가 있습니다. 수십 가지가 있는데 왜 수십 가지가 있냐면, 사실 생각해보면 가려져 있는 피부를 잘라내면 눈은 시원해지고 이뻐지는 건 다 아는데 이 중요한 부위에 흉터가 남습니다. 그 수술 방법이라는 게 흉터를 어떻게 가리느냐, 흉터를 어떻게 덜 보이게 하느냐, 흉터를 가리는 방법이 10가지면 수술 방법이 10가지인 거죠. 그래서
피부를 잘라내서 시원하게 한다는 컨셉은 쉬운데 그거를 이제 실행에 옮겨서 흉터가 덜 보이면서 잘라내는 방법이 내안각 채피 절제술 앞트임 수술의 발전 과정이 되겠고, 뒤에 동영상에 저희가 라벨라에서 흉터를 덜 보이게 하기 위한 팁을 제가 이렇게 감춰놨습니다. 쌍꺼풀 수술과 함께 가장 많이 하는 수술 중에 하나입니다. 눈이 네. 좀 멀다, 답답하다 싶으면 쌍꺼풀 자체만 막 높게 잡으면 어색해지기 때문에 쌍꺼풀을 잡고 앞트임을 하고, 특히나 조금 높고 또렷한 쌍꺼풀을 잡거나 아니면 안쪽 구석에서부터 좀 이어지길 원하는 쌍꺼풀을 원하신다면 앞트임 수술은 거의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렇게 다 열리는 건 이제 동양인에서는 맞지는 않지만 저런 효과를 가져오고 쌍꺼풀이 길어지는 그런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제가 사진 한 장을 넣었습니다. 저는 동양인이 눈이 이러면 동양인에서는 좀 어렵지만 저런 것을 지향하는 수술이다. 네. 앞트임의 효과는 눈의 가로 길이를 연장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수술 방법은 컨셉적으로 덮고 있는 피부를 잘라서 제거하면 되고, 세련되고 서구적인 이미지를 갖게 합니다. 실제로 라벨라에서 수술을 하셨던 분을 눈이 아주 시원해지네요. 시원해지셨죠. 저렇게 메모를 해서 눈의 높이를 높게 가지고 또렷한 눈을 가졌을 때 만약에 앞이 계속 막혀 있게 되면 답답해 보이는 게 더 심화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런 분은 필수적으로 앞트임을 같이 해서 가로 길이도 길게 하고 답답한 이미지도 좀 없애고 이런 수술을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상이 또렷해 보이고 네. 상큼해 보이고 네. 뭔가 시원한 김이 되는 것 같아요. 장점이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예, 쌍꺼풀 하시는 분이 그냥 같이 네. 루틴으로 이렇게 하실 정도로 수술 시간이 짧고 비교적 간단한 수술입니다. 쌍꺼풀 하는데 앞트임을 한다고 해서 수술 시간이 막 2배가 되거나 회복이 더 길어지거나 이런 게 없습니다. 간단하고 짧은 수술이다. 그리고 눈의 창의 모양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기존의 창을 덮고 있는 피부를 제거하는 거기 때문에 수술하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모양이 변하거나 하는 것이 거의 적습니다. 반대로 비교해 놓은 뒷트임이나 밑트임은 창을 이렇게 강제로 실을 이용해서 프레임을 틀어 놓은 거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아무래도 모양의 변화가 조금 있게 마련인데, 앞트임은 원래 본인의 눈 모양을 그대로 두고 노출만 증가시키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하거나 흔히 풀렸다고 하는 현상,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종 결과 예측이 거의 수술 때 모양이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최종 결과 예측이 쉽고 정확한 것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이제 하이라이트죠. 앞트임 수술은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간단한 수술이기 때문에 눈 수술을 배우기 시작하는 원장님들이 처음부터 하실 수 있는 수술입니다. 그러면 어째서 라벨라에서 해야 되는가? 흉터를 좀 최소화하고 덜 보이는 위치로 흉터를 돌리고 이렇게 하는 팁을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밤. 이렇게 제가 그려봤습니다. 눈에 보면 주름이 동그랗게 주름이 있습니다. 자연적인 주름이. 네. 그래서 앞트임을 적게 하고 흉터가 생길 절개 라인이 짧은 경우에는 눈에 있는 자연 주름에 그냥 감춰 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주름의 흉터가 같이 이렇게 엎여가니까 상대적으로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제 앞트임을 조금 많이 했다. 그렇게 되면 이 절개선이 이만큼 나와야 됩니다. 그럼 아무리 주름에 엎여간다고 해도 이렇게 길게 사선으로 나와 있는 흉터는 눈에 띄게 마련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렇게 눈의 창을 따라서 이렇게 흉터 라인을 바꿔주게 됩니다. 단점은 이런 흉터를 프레임에 맞춰주게 되면 흉터가 조금 더 길어지게 되는데, 그렇더라도 이 프레임의 라인에 맞춰주게 되면 전면에서 봤을 때 덜 보이게 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사실 이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앞트임 흉터가 생기셔서 흉터 치료를 위해서 라벨라에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벌어진 흉터, 이런 흉터는 벌어질 게 예상이 되는, 그러니까 피부 조직이 탄력이 굉장히 높은 분을 할 때는 그 안에다가 서브큐라 그래서 진피 봉합을 해주면, 피하 봉합을 하게 되면 벌어지는 힘을 상쇄해서 벌어진 흉터를 좀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앞트임의 절개선과 쌍꺼풀의 절개선을 분리시키는 겁니다. 앞트임의 절개선하고 쌍꺼풀의 절개선 사이에 피부를 조금 남겨두면 눈이 떴다 감았다 하면서 앞트임 흉터를 자꾸 벌리려는 힘을 본인 피부가 막아주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앞트임의 흉터가 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라벨라에서 앞트임을 하게 되면 환자 피부 상태나 장력에 따라서 이 네 가지 방법을 적절하게 이용해서 피부의 앞트임 흉터를 최소화하고 정면에서 봤을 때 잘 보이지 않는 그렇게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이제 추가를 하면 표정 지을 때 이제 이쪽에 근육의 움직임이 같이 있으면서 앞트임 수술한 거에 긴장을 주게 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보톡스를 써서 좀 좋게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도 조금 티가 좀 난다 그러면은 앞트임 흉터 치료하러 오시는 분들처럼
치료를 해드리면 훨씬 앞트임 흉터가 덜 보이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트임이 모양은 하면 뭐 무조건 예쁘게 잘 되겠지만 흉터까지도 생각을 하는 시술을 하고 있다. 그거를 얘기를 하고 싶으셨던 것 같네요. 앞트임 효과 장점에 대해서 소개해드렸고 흉터를 피할 수 있는 라벨라만의 팁을 말씀을 드렸고, 다음에는 이 매몰법. 사실 매몰법과 앞트임이 눈 성형의 꽃이 아닌가, 그걸 정말 잘하는 사람이 수술을 잘하는 사람이 아닌가. 짜장면과 짬뽕인데 이거를 삼선 짜장과 삼선 짬뽕으로 만드는. 왜냐하면 절개를 하지 않고 쌍꺼풀을 만들어야 되고, 매몰법은 네. 앞트임은 흉을 최소화하고 효과를 봐야 되기 때문에 네. 사실 수술하는 사람 입장에서 제약이 가장 큰 수술입니다. 그렇지만 효과는 크게 만들어내야 되고, 절개를 크게 한다면 수술하는 사람 입장에서 여러 가지 옵션을 거기다 넣을 수 있는데, 매몰이나 앞트임은 정말 제한된 범위 내에서 최고의 효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의 기술이 가장 차이가 나게 드러나는 그런 수술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매몰법이 또 경쟁력이 엄청 좋잖아요. 네, 그래서 네. 눈의 방송의 시작은 앞트임과 매몰로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오늘 앞트임 얘기가 좀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네요. 자,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는 또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